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전교조하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이 때부터 삼민주의가 있었고요. 그 삼민주의는 뭐냐, 민족, 민주, 민중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눈 게 자민과 민민이었고 그것이 NL과 PD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80년대 학번이고요. 80년대 후반 학번부터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NL 지금 뭐 임정석이나 이인영이나 그런 친구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전에 우리 때 굉장히 소수 엘리트 학생운동의 반성의 의미로 대중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에. 그러면서 NL 주사파가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방 그리고 전문대까지 속속들이 내려갔습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학교 이권에 개입을 하고 교직원이 되기도 하고 학교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성남시청이라든지 경기도청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 세력과 부패 공동체로 이익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역이 이 사람들로 장악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역사가 굉장히 길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는 주사파가 많은 사람은 주사파 정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사파가 종중 좌파와 종북 좌파로 나뉘어져 있고요. 한 8대2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종중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그리고 자신들은 굉장한 이익을 갖다가 거기서 얻는 그런 형태로 그것은 반드시 여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권 세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종중 매국 세력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유력 정치인들, 또 교수, 기업인들 종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침투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중국 스파이가 있고 여자와 돈과 권력으로 매수당해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고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4단계로 다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암암리의 교실에서 좌파 이념을 침투시키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전복해 보려는 주사파 세력과 종중 좌파 세력이 암암리에 수업을 했다면은요, 이후에는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장악을 했고요. 저는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어 혼란 전술에 있어서 좌파를 진보로 얘기하고 우파를 보수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좌파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고요. 우파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지 진보와 좌파로 나는 거는 통일전선 전술에서 용어 혼란 전술에 입각한 일종의 사기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진보와 보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좌파 정권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교육감까지 17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7개 광역 시도에 있는 교육감 중에서 14개가 좌파 교육감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활동을 하거나 주사파 활동을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3개 교육감들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파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영달이나 아니면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형태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했죠. 2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침투, 2번째 단계는 장악, 3번째 단계는 변인데 이들이 하는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고요. 외형적으로는 복지, 인권, 시민주권,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이성, 성평등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의 정통성을 있다고 가리키고요. 현재 양성평등을 부인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성인과 섹스를 해도 괜찮다, 성행위를 해도 괜찮다, 실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이미 상당 부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그 교육청 조례를 통해서 이미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제도화 단계로 법적인 완성 단계로 부패 공동체를 완성을 하고 이들의 먹이사슬을 갖다가 완성하는 겁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그리고 평등법 이런 걸로다가 좌파 이념교육을 완전히 제도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나 중국 공산당 교육 통치 방식을 갖다 굉장히 카피되어 온 거고, 학교 다닐 때 주사파들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학교도 이상하고 경력도 일천한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임과 이상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브레인은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두 군데서 오더를 받습니다. 평양과 베이징에서 주로 주요 결정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하수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발제를 맡았을 때 대한민국에 무너뜨리는 교육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술적으로 뭐 자유, 평등, 뭐 여러 가지를 정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저는 교육사회학이 전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도 교수는 좌파 학자입니다. 마이클 애플이라고 좌파 학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세력을 전복시키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교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굉장히 뭐 입시 위주다, 주입식이다, 너무 공부시킨다, 뭐 도구적이다, 발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왜 이들이 그렇게 파괴하려고 그러는지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이들이 파괴하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의 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이념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은 남한에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북의 정통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려 하고 또 시진핑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쳐서 후조선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극구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에서도 그리고 또 교사 지도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민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교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 교과 지도서나 역사책에 중국 공산당을 굉장히 미화하고요. 또 그리고 북한을 굉장히 미화합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고요. 또 이 사람 항미원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한 거, 6.25에 개입을 한 거를 해방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일부러 그 어린 시절에 23살에 다 찾아봤습니다. 베트남, 중국 공산당이 다 찾아봤더니요.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만을 파견했는데요. 6.25 때. 어떤 사람을 했냐면 장제스. 그때 그러니까 장제석과 모택동과의 싸움에서 포로로 잡힌 장개석 국민당의 포로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6.25에 보낸 겁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을 하고 한국을 해방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교조 교사들이나 좌파 교사들이 과연 그런 사실을 알고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식들의 교과서와 교사 지도서 그리고 손자들의 그것을 봐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학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 대한민국 해방전쟁은 해방 이유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자의 그러한 끈악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전통사상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학을 말살하는 데 이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학 비리를 갖다가 트집을 잡아서 사학을 말살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다 넘어갔고요. 교원 인사권까지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학법 개정을 통해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역사 왜곡과 반일 정서를 고취합니다. 잘 아다시피 문재인 부친이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그 홍남읍의 농업개장은 두 가지, 우리를 말하면 독립군을 갖다가 공헌하는 오장과 그 다음에 쌀을 수탈을 해서 일본에 송출을 하는 그러한 농업개장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일을 담당한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로 전향하자마자 바로 공산주의 장교가 됐고 6.25 참전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전향을 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친일파를 청산한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면 바로 그대로 집권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역사 왜곡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용기가 없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피해버립니다. 진보라는 가정하에. 마지막으로는 7번째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미성년자도 성인과 성교를 해도 된다. 뭐 동성애도 괜찮다. 학문성교도 괜찮다. 동물과도 괜찮다. 이러한 식으로 실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도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18 제주 4.3 5.18 정신을 강조하고 조금의 이견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9번째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민주시민 교육에게는 노조 활동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해서 어느 회사를 갖다 어떻게 장악하느냐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이나 교사 연수에서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그 시도 조례에 의해서 가르치고 경기도에서 실제 이런 내용이 있고 울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여당의 더불어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당을 지원하고 평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기득권 세력이 됐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타도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파편에 대한 우파나 그 외 좌파가 아닌 사람들로서 정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른 선거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전교조가 전국에 깔려있고 경기도만 해도 조직화돼 있고 민주노총과 연결해 있어서 그들 표는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파들은 내가 잘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동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자유주의고 개인의 기초에서 자유주의자는 원래 개인의 기초로 해서 내가 나오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이동희 교수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태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내가 선장이 됐다고 멱살을 잡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부터 막아야 되는 일이죠. 누가 막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 막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그냥 겉멋이 들어가지고 북한도 정통성 있고 남한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홍콩 같이 되는 것은 한국의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정말 수많은 악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지만 통과된 법들은 다시 철회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교육감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전교조 출신들이라든지 좌파 출신들의 교사들이라든지 인사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수원 짓는 것부터 학교 짓는 것, 혁신학교서부터 해가지고 학교, 시범학교 이런 것까지 해서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을 하고 인사 전횡은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장악된 입장에서 하나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막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이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돼서
그리고요, 좌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마비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의식화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좌파는 의식화 교육이 아니라 세뇌화 교육입니다. 의식화 교육을 제대로 하면은 잘못된 세상을 갖다가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뇌화입니다. 세뇌화 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요. 사고 능력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학교라는 것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양성평등에 기초한 성교육으로 바로잡아야 하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뭐 전통사상이나 이런 걸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에 맞는 평등의 개념,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다문화도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과 좌파들이 와서 이용하지 않는 인권의 기초로 하는 평등교육, 이러한 것에 재개념 작업을 충분히 학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젊은이들이 현혹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우파나 국민들은 자율과 다양성의 기초에서 스스로 커나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가 관여하고 막 그러는 것, 관해서 관여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율과 다양성 신장의 방향으로 다 나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